아 어제 라면 먹지 말고 잘걸. 아 어제 헬스 갔다 올걸. 아 다이어트 좀 할걸. 아 공부 좀 할걸. 아 그 여자 잡을걸. 아 이건 아닌가? 아무튼 우리가 후회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이 if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그래서 이 만약에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는 분야가 딱 두 분야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가 도박이고요. 두 번째가 제가 봤을 때는 이 스포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포츠. 제가 다루고 있는 축구 분야도 마찬가지죠. 한국 축구만 해도 그래요. 이청용 선수가 만약에 톰 밀러한테 부상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이승우 선수 저랑 동갑인데 이때 2년간 피파한테 징계 먹었거든요. 만약에 이 징계를 먹지 않고 바르셀로나 주전으로 갔었더라면 어땠을까? 뭐 이런 것들. 축구판에도 굉장히 많은 만약에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 축구 팬들이 가장 많이 만약에를 상상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박주영 선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박주영 선수 아스날이죠. 해축 팬들이 뽑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쉬운 공격수이자 이 박지성의 계보를 이을 수 있다라고 평가받던 선수. 지금의 손흥민 포지션을 박주영 선수가 원래 가질 수 있다고 평가받던 선수였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포토샵이 아니라 진짜 아스날 이게 그 구단 공식 홈사이트인데, 여기 보이십니까? 한국 국기. 주작이 아닙니다 이게. 이때 얼마나 호들갑이 심했었냐 하면, 이 박주영 선수 아스날 이적한다고 하자마자 박주영 선수 어렸을 때 슈팅 각도를 보니까 뭐 호나우두랑 각도가 똑같더라 이러면서 별 희한한 기사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쏟아졌었거든요. 이때 박주영 선수가 아스날 이적했을 때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해외파 선수들 중에서 잘한다고 평가받던 선수가 딱 4명이 있었는데, 박지성, 이청용, 기성용, 구자철 선수였거든요. 근데 이때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QPR 가기 1년 전이었어가지고 메뉴 말기 시절이었고, 뭐 무릎 부상 때문에 뭐 은퇴한다 만다 얘기 나오던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이청용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볼튼 주전이었는데, 이 박주영 선수 아스날 가기 한 달 전에 톰 밀러한테 프리시즌에 개태클 당해가지고 부상을 당했거든요. 정강이뼈가 부서져가지고 1년간 아예 경기를 못 뛰었어요. 그리고 그나마 이제 주전으로 뛰면서 평가를 높게 받던 선수가 이제 기성용 선수였는데, 이 기성용 선수마저도 셀틱 주전이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완성된 선수는 아니었다라고 평가받던 선수였고, 그리고 구자철 선수 같은 경우에도 임대 이적 다닐 때였단 말이에요. 이런 대한민국의 해외파 선수들의 상황 속에서 박주영이 다른 데도 아니고 아스날로 이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각도기를 재고 앉아 있지 않겠어요? 참고로 이때 당시 손흥민 선수는 함부르크 시절이었는데 아직은 유망주였죠. 아직은 유망주. 이때 박주영 선수가 아스날에 갈 때, 이때 당시 아스날의 위상이 어느 정도냐라고 한다면은, 이 아스날은요 무조건 챔스 가는 팀이었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4등, 빅4, 빅클럽 그 자체. 이 아시안 선수가 빅클럽에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기하게 받아들여지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때가 2010년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중앙 공격수에다가 등번호 9번을 달았다? 이거는 여러분들 주작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사진 조작설이 돌았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이 박지성 선수의 해축 계보를 이을 선수로 이 해축 팬들을 굉장히 설레게 했던 이적으로 평가받는 그런 이적이었습니다. 저도 이때 축구를 봤었지만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때 중학생이었거든요. 정말 놀랐습니다. 이제 박지성 선수도 이제 30대로 접어드는데, 다음 해축을 담당해줄 선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다가 탁 이 박주영 선수가 아스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목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만약의 주제 박주영입니다. 참고로 박주영은요 여러분들 만약에가 2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만약에 박주영이 아스날을 가지 않았더라면, 다른 클럽으로 이적을 했었더라면, 그리고 두 번째로 박주영이 아스날에 갔을 때 반페르시가 부상이었더라면. 박주영 선수가 아스날에 갔을 때 이때 하필 반페르시가 너무 잘했거든. 말도 안 되게 잘했거든. 그래서 기회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 2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뇌페셜 만약에 컨텐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만약은 만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재미로 그냥 가볍게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저는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알려드리겠지만은, 아무튼 여러분들 적당하게 과몰입을 해서 영상을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박주영 선수에 대해서 가볍게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선수가 어떤 선수였는지 우리가 알아야지 평가를 할 수 있으니까. 자, 박주영 선수 2000년대 대한민국 최대 유망주였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6학년 경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주전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초등학교 4학년인데 6학년들이랑 같이 경기를 뛰는데 심지어 주전이다? 우리가 초등학교 시절을 상상을 해보자고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는요, 초등학교 6학년 선배들 그냥 어른이었어요. 어른. 근데 거기서 축구 주전을 먹었다? 그냥 말 다 했다는 겁니다. 그냥 씹어 먹었다는 거예요. 그냥 떡잎부터 달랐다. 그리고 무려 고등학교 1학년 때 포항 스틸러스 지원으로 브라질에 유학을 갔다 옵니다. 아니, 포항 스틸러스가 미쳤다고 고등학교 1학년짜리 어린애를 갖다가 브라질 유학을 보내주겠어요? 그것도 무상으로? 졸라 잘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프로 데뷔 시에 포항과 우선 협상을 조건으로 이 브라질 유학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한국에 귀국을 한 다음에 고등학교 시절 2년간 33경기에서 47골을 집어넣었습니다. 무려 경기당 1.4골 정도를 집어넣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서 4개 대회 득점왕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무려 고3 때 U20 대표팀에 차출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고3이라고 하면은 만 18세거든요. 만 18세. 그러니까 2년 월반을 한 거죠.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대한민국 특급 유망주로 평가를 받던 시절입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막 신문이나 뉴스에 나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딜 가든 무조건 주전이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 고려대 공사학번으로 일단은 고려대 입학을 해요. 등번호 10번을 받습니다. 일단 입학할 때는 새내기잖아요. 1학년이잖아요. 근데 바로 주전 먹습니다. 바로 등번호 10번 달아가지고. 이것도 진짜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잘했다는 거죠. 그리고 고려대 입학을 하자마자 이제 U19 청소년 대표팀에 차출됩니다. 그래서 AFC U19 청소년 대회에서 6경기 출전 6골을 집어넣어가지고 대한민국 우승에 견인을 합니다. 그래서 MVP 수상하고 득점왕까지 먹어요. 사실상 박주영이 하드캐리에서 이긴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 대회 끝나고 대학교 1학년 마치자마자 FG 서울로 입단을 합니다. 이때 FG 서울에서 이 박주영 선수 영입을 하려고 고려대에다가 인조잔디까지 서로 깔아줬어요. 근데 이제 FG 서울로 가버리니까 이때 이제 포항이 개빡쳐요. 왜 그러냐 하면 분명히 브라질 유학까지 보내주면서 포항이랑 우선 협상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왜 FG 서울로 갔냐 해가지고 이때 포항이 엄청나게 열받았었는데, 뭐 아무튼 FG 서울로 갑니다. 참고로 U19 결승전 때 이 박주영 선수가 이 중국 상대로 이때 한 4-5명 제끼고 골 넣는 장면이거든요. 골 장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뭐 떡잎부터 다르죠. 자, 그래서 20살에 이제 FG 서울에 이적을 했는데 이적하자마자 바로 닭주전 먹습니다. 그래서 이적한 2005 시즌에 32경기에 출전해서 18골 5도움을 기록합니다. 첫 시즌에. 그것도 20살인데. 그래서 프로 데뷔 첫해 리그 득점 순위 무려 2위. 거기다가 K리그 신인상을 수상을 했는데 73명이 만장일치 투표를 합니다. 참고로 이 신인상 만장일치는 지금까지도 없어요. 한 사람은 여기다가 찍을 수도 있는 거고 여기다가 찍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도 박주영 선수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 데뷔 1년 만에 K리그 베스트 11에 선정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시 나이가 20세입니다. 20세. 보시면은 이천수, 김두현, 뭐 이호, 조원희 이런 쟁쟁한 선수들 속에서 딱 박주영 선수가 있죠. 참고로 여기서 제일 나이가 어립니다. 그렇게 이제 서울에서 뛰는 3년 동안에 96경기에 출전을 해서 35골 10도움을 기록합니다. 굉장히 나쁘지 않은 스탯이죠. 자, 그렇게 서울에서 3년 동안 뛰고 2008년에 프랑스 1부 리그인 AS 모나코로 이적을 합니다. 참고로 이 모나코가 이제 어떤 팀인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박주영이 이적할 당시 불과 4년 전에 챔스 결승 진출한 팀입니다. 무리뉴한테 져가지고 준우승한 팀. 그런데 이적 당시에는 과도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등번호를 10번을 부여를 했는데 나름 주전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영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금액도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었고요. 당시 모나코 기준으로. 그렇게 데뷔전 첫 경기부터 한 골 1도움을 기록하면서 바로 닭주전 자리 꿰찹니다. 그렇게 이적 첫 해장 시즌에 키퍼를 제외하고 가장 많이 선발로 뛴 선수가 돼요. 그렇게 첫 시즌 동안에 35경기 출전해서 5골 6도움을 기록을 해요. 뭐 나름 준수한 시즌을 보냈죠. 그것도 해외 첫 시즌인데 이렇게 잡지에도 실리고. 자, 그랬는데 당시 이제 모나코가 과도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당시 모나코에서 몇 안 되는 밥값하던 선수였습니다. 2년 차인 0910 시즌에는 9골 3도움, 3년 차인 1012 시즌에는 무려 12골을 집어넣으면서 아시안 최초 리그왕 2자릿수 득점왕 기록을 세웁니다. 당시 모나코 PK 키커가 무려 박주영이었습니다. 참고로 박주영 선수가 해외에서 활동하던 시절에는요, 다른 국적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시안 선수가 PK 키커로 나가가지고 찬다?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공격수여서 PK 키커가 된 것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정말 팀에서 인정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잘한다, 너 PK 차라. 엄청난 겁니다, 이것도. 그리고 모나코 뛸 당시에 이제 남아공 월드컵이 이제 개최가 됐었죠. 우리 16강 갔었을 때. 이때 이제 한국에서 주전으로 활약을 하면서 나이지리아전 프리킥골 집어넣은 거, 이거 아마 아실 거예요. 이렇게 쫙 차가지고 넣었죠. 그래서 16강을 견인을 했었죠. 그렇게 되면서 2010년 기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에이스가 되었다. 그래서 리그왕 주전 플러스 대한민국 에이스 자리까지 깨차게 됐던 게 2010년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커리어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던 시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은 팀 동료의 오바메양 보이시죠? 이때 오바메양 선수가 이제 나이가 어렸는데 이때 박주영 선수의 백업 자원이었죠. 믿기지 않겠지만은 그랬습니다. 아무튼 자, 그런데 이제 박주영 선수가 12골을 넣었던 이 1012 시즌에 모나코가 2부 리그로 강등이 돼요. 그러면서 이적설이 자연스럽게 올라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 이적설 자체만 팀만 20개가 넘었습니다. 이적설만 AC 밀란의 뭐 세비야, 토트넘, 리버풀, 파리 생제르맹 등등등 이 찌라시가 어마무시하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박주영 선수를 직접적으로 영입하려고 했던 팀이 어느 팀이었냐 하면 바로 이 릴이라는 팀이었습니다. 뭐 하는 팀이냐 하면은 전 시즌의 리그왕 1등 팀이었어요. 그러니까 리그왕 상위권 팀인 거죠. 그래서 이 릴과 합의를 했다. 그래서 메디컬 테스트까지 완료를 했다. 그렇게 프랑스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 상위권 팀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이제 생기게 된 것이죠. 릴에서도 이제 박주영 선수를 준주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릴 회장과 만나기로 무려 이제 약속을 했었는데, 무려 팀의 회장이랑 만나기로 약속한 날에 호텔에 가보니까 없어, 선수가. 이제 알아보니까 런던에 있어. 뭐지? 계약서 들고 왔는데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제 이때 뉴스로 박주영 릴 이적 거부 영국행. 이때 이제 릴 회장이 굉장히 어이가 없어가지고 언론에 이런 말을 남겼는데, 나는 이 어린 선수와 사인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는 가보니까 이미 미싱 없고, 그리고 turn up at 아스날. 이 뭐하는 상황이냐 이거, 이러면서 이제 통수를 맞았다. 당시 이제 릴과 계약하기 직전에 이 아스날 감독인 아르센 벵거가 이 박주영한테 전화를 때린 거예요. 전화를 해가지고 야, 우리한테 와라, 잘해줄게 하니까 바로 릴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바로 런던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데, 심지어 등번호를 9번을 준 거예요. 뭐 전화로 9번을 주겠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등번호 9번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번호거든요. 보통 주전들이 등번호를 9번 같은 걸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파격적인 행보였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반페르시 선수의 유리몸으로 인한 서브 공격수 자원으로 영입을 일단은 했습니다. 당장은 주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보다는 서브 자원이었어요. 근데 9번은 줬고, 근데 문제는 이제 아스날로 이적을 하자마자 박주영 선수 이적한 시즌에 리그 득점왕을 먹었어요, 반페르시가. 그래서 안 그래도 기회가 적어. 거기다가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못 살렸어. 거기다가 심지어 공격진마저 포화 상태야. 박주영 선수 아스날 1년차 때 뭐 선수들 보면은 뭐 반페르시, 물론 나중에 맨유 갔지만 반페르시 있었죠. 포돌스키, 월코, 지루, 제르비뉴, 마란샤막, 그냥 공격진 자체가 포화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2012년 올림픽에 박주영 선수가 이제 나가서 박시탈 골 그거 넣었었잖아요. 그래서 동메달 땄잖아요. 근데 이때 올림픽 동메달 확정이 됐던 딱 그날에 이제 벵거로부터 미안하지만은 아스날에는 너를 필요하지 않는다, 이제 이별을 통보를 받았다고 해요. 만약에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데 오늘 내 생일이야. 근데 생일날에 갑자기 회사에서 전화 와가지고 미안하지만은 좀 나가줘야 되겠어, 뭐 요런 거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뭐 아무튼 박주영 벵거 최악의 영입 2위, 역대 영입 실패 리스트 2위에 올랐다. 박주영의 굴욕, 잊혀진 EPL 베스트 11선정, 벵거의 박앤세일 박주영 팔려라. 근데 이때 언론들이 문제였던 게, 설레발은 설레발대로 다 쳐놓고 또 못하니까 이제 또 못한다고 어마무시하게 이때 깠어요. 근데 뭐 그것도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 게, 기대치가 높았으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좀 설레발이 컸죠. 그렇게 아스날에서 좀 실패를 하게 되면서 이제 저니맨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스날에 있다가 셀타비고 스페인 1부 리그 임대 잠깐 갔다 왔다가 2부 리그 와포드 한 2개월 정도 갔다 왔다가 또 사우디 알샤바 여기 또 이제 가가지고 7경기 한 골 넣고 이러쿵저러쿵 하다가 이제 FC 서울로 복귀를 해가지고 얼마 전에 은퇴를 했죠. 결론은 아스날 소속 3년 동안에 7경기 출전 1골. 이 한 골은 뭐 여러분들도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볼튼전 그 가마차기 그건데, 그때는 몰랐죠 그게 진짜 마지막 골이 될 줄은. 아무튼 그렇게 선수 생활이 마감이 됐던 그런 선수인데, 그냥 딱 보면 보이죠. 서울에서 신예로 딱 활약을 하면서 해외에 딱 진출을 해가지고 바로 주전 먹으면서 준수하게 활약하는데, 딱 아스날 가자마자 그냥 이렇게 되어 버렸죠. 여기에 가고 안 가고에 따라서 완전히 커리어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그래서 아스날 이적 이후에 해외 시절 선수 생활이 완전히 꼬였다, 이렇게 평가받는 선수입니다. 참고로 이제 아르센 벵거의 자서전에 이제 박주영 선수가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이건 이제 실제 자서전에 있던 내용을 제가 이제 번역을 한 건데, AS 모나코에서 상당히 잘했기 때문에 그를 영입을 했다. 박주영은 아스날 공격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공격수였다. 그리고 태도 역시 훌륭했다. 그리고 나는 박주영의 능력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다. 다만 자신감이 부족을 했기 때문에 경기장에서 제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박주영은 모든 걸 뒤집을 수 있을 만한 경기를 치르지를 못했다. 스스로에게 이봐, 난 아스날에서 뛸 만한 선수야 라고 생각을 했어야 됐다. 아마도 그의 능력을 뽐낼 만한 기회를 내가 충분히 주지 못했던 것 같다 라고 하면서 기회를 못 줬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자신감이 좀 부족을 했었다. 실제 자서전을 보면은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모나코에 있을 당시에는 이제 리그왕 강등권이지만 일단 주전이었고, 그리고 첫 두 자릿수 득점 기록을 가지고 있던 선수였어요. 이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는데, 아스날에 가거나 아니면은 박주영한테 오퍼를 넣었던 릴로 가거나. 아스날의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 빅4였고, 그러다 보니까 주전을 보장받을 가능성은 솔직히 낮았어요. 주전보단 서브 자원으로 영입을 했던 것이 맞았고,
근데 만약에 릴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같은 리그왕이기도 해서 적응하기도 좀 쉽고, 그러면서 리그왕이 또 상위권 팀이고, 근데 주전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는 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 달이 걸쳐가지고 높은 팀에 가느냐, 아니면은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높은 팀에 가느냐,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가 이제 인생의 변곡점이 되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경우의 수입니다. 만약에 박주영이 릴을 갔다면, 이 1012 시즌에 모나코가 강등당할 당시만 하더라도 박주영 선수 이적 자체는 확실했습니다. 왜냐, 리그 두 자릿수 득점을 했던 선수인데 프랑스 2부 리그로 가는 것 자체가 본인도 원치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다른 팀들도 박주영 선수를 원했단 말이에요. 원래 강등되는 팀의 주전 선수들은 다른 팀에서 굉장히 데려가고 싶어 합니다. 선수들이 일반적으로 좀 나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적을 하는 것 자체는 확실했어요. 실제로 박주영 영입에 굉장히 근접했던 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릴이었어요. 사실상 계약서 사인만 남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프랑스 스포츠 전문지 레키프에 따르면은 이 박주영이 릴과의 3년 계약이 임박했다. 이적료는 옵션 포함 78억이다. 그래서 만약에 박주영 선수가 릴에 간다라고 하면은 이때 당시 릴의 센터포워드 선수들인데 무사소우라는 주전 선수를 제외하면은 선수 가치 기준으로 중앙 공격수 중에서 2등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준주전을 염두에 두고 영입을 했던 선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릴을 갔다, 그러면 주전이 가능하냐? 일단 이적 직후에는 주전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쟁 상대는 당시에 이 중앙 공격수를 해서 뛰고 있었던 무사소우라는 선수랑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 무사소우 선수도 못하는 선수가 아니에요. 지난 시즌에 이 릴이 리그 1등을 했었는데 리그왕 득점왕 출신입니다. 그래서 36경기 25골 집어넣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박주영 선수가 못 비비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만 이 무사소우가 2012월 1월 달에 이적을 하기 때문에 박주영 선수는 2011년 여름 이적 시장에 이 릴로 오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4개월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4개월 동안만 만약에 활약을 좀 준수하게 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무사소우 선수가 다른 데로 갔다 그랬으면은 주전을 충분히 먹을 수 있었을 것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참고로 이 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제르비뉴 있죠. 이 제르비뉴 선수 같은 경우에도 2012년 7월 달에 아스날에 갔었기 때문에 이 공격진 보강 자체가 굉장히 절실했었거든요. 참고로 이때 박주영 선수는 뭐 많이 뛰지는 않았지만 윙으로도 몇 차례 모나코에서 뛰었던 또 경험이 있었었기 때문에 더더욱 릴에서 박주영 선수를 영입을 하고 싶어 했었어요. 참고로 당시 이제 릴의 이제 감독이 누구였냐면 리디 가르시아라는 감독이었습니다. 433 포메이션을 굉장히 고집하는 감독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 우승 포메이션도 보시면 433이죠. 그래서 이 빠르게 휘저어주는 윙어 2명 플러스 연계력과 주력을 갖춘 육각형 스트라이커를 선호하는 그런 감독입니다. 무사소우 같은 경우에도 가르시아 감독이 영입을 했었거든요. 2010년에. 그래서 이 무사소우 역시 박주영과 약간은 비슷한 유형의 공격수예요. 전봇대 같은 유형이 아니라 포스트 플레이도 어느 정도 되면서 주력도 있고 드리블 볼 컨트롤도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좀 그런 유형의 선수였단 말이에요. 현대판 공격수 느낌인 것이죠. 이런 유형의 선수들을 선호했던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전술적으로도 부합을 했던 거죠, 박주영 선수랑. 그래서 박주영 선수가 왔으면 충분히 기용을 했을 거고, 더군다나 2013년 기준으로 이 팀의 주축 공격진들이 모두 떠나거든요. 이 무사소우도 떠나고 제르비뉴도 떠나고 아자르입니다. 아자르도 첼시로 떠나기 때문에 이때까지 준수한 활약을 하면서 계속해서 릴에 남아있었다고 한다면 박주영이 이 릴의 붙박이 주전이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격진 3명이 다 나가거든요. 2011년 제르비뉴 아웃, 2012년 소우 아웃, 그리고 2012년 아자르 아웃. 만약에 모나코에서의 폼을 이 릴에서도 만약에 유지를 했다라고 한다면 박주영 개인으로 따지면은 리그 상위권 팀으로 도약하는 것 플러스 그 상위권 팀의 주전까지 활약을 할 수 있는 이런 일석이조를 챙길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릴로 만약에 갔다면은 이적 첫 해인 1112 시즌 에덴 아자르, 우리가 아는 그 아자르 맞아요. 그 아자르와 호흡을 맞추면서 좋은 활약을 보여준다. 플러스 2012년 런던 올림픽 동메달 크리까지 받으면서 1, 2년 내에 더 높은 클럽으로 이적하는 경우의 수가 있었어요. 이게 일단 첫 번째 경우의 수. 참고로 이거는 좀 많이 뇌피셜이지만 이 릴에서의 활약이 좋았다라고 한다면 이 가르시아 감독이 나중에 2013년에 AS 로마 감독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감독이 박주영을 데리고 오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본인의 433 포메이션의 이 중앙 공격수 자원으로 박주영 선수를 데리고 올 수도. 근데 이거는 좀 많이 뇌피셜이긴 해요. 아니 뭐 감독들이 이적하고 나서 원래 그 전 선수 마음에 드는 선수 데려온 경우 많으니까 뭐 이것도 뭐 경우의 수가 없진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의 수로 1012 시즌에 리그 우승을 했었던 이
공격진들이 다 나가고 나서 박주영 선수가 공격진에서 붙박이 주전을 차지하면서 한 3년 정도 동안의 릴에서 이제 주전으로 활약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적하는 뭐 그런 경우의 수도 있을 수는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자 뭐 마르세유라든지 뭐 리옹 아니면 EPL 중상위권 클럽들 정도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참고로 이 놀란 루란 선수가 이제 박주영 선수가 아스날 가면서 이제 대체 자원으로 릴에 영입됐던 선수였는데 주맨이 릴에 왔으면 이 선수도 이제 릴에 오지 않았겠죠. 참고로 이 선수도 활약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112경기 30골이었는데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릴에서 주전 활약 참고로 가능성 자체는 매우 높다. 왜냐 선수들이 대부분 다 나가기 때문에 준수한 활약만 했다면 충분히 주전 먹을 수 있었다. 그래서 N년 후에 상위 클럽으로 도약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폼이 낮아져서 K리그에 복귀를 하거나지만은 AS 모나코에서도 나름 준수하게 잘 했었었는데 이 리그왕 적응도 잘했던 선수가 과연 릴로 갔는데도 이 적응을 못해가지고 폼이 떨어졌다? 그럴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릴로 갔다라고 하면은 저는 존버하고 준수하게 활약했으면 충분히 주전 땄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박주영이 릴을 갔다면의 케이스고, 이제 두 번째 박주영이 아스날에 갔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스날에 반페르시가 없었다면, 반페르시가 부상을 계속 달고 있었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당시 이제 아스날 주전 공격수였던 반페르시는 거의 매 시즌 잦은 부상을 달고 살았다. 이때 별명이 유리몸이었죠. 치면 부사진다 해가지고. 근데 박주영이 아스날에 오자마자 이 부상 복귀 후에 본인 커리어 하이 찍고 리그 득점만 먹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박주영 선수 자체가 이 애초에 반페르시의 백업 자원으로 영입을 했던 것은 맞지만 반페르시가 많이 뛰면 뛸수록 기회는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백업 자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 아스날의 상황이 뭐 사미르 나스리나 뭐 파브레가스 같은 이런 에이스 자원들이 이탈했던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눈 높은 아스날 팬들을 만족시켜야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벵거 감독도 약간의 위기의식을 느끼던 시절이었어요. 물론 뭐 벵거 나가라 막 이렇게 막 하고 그러지는 않았지만은 어쨌든 여기서 못하면은 그런 소리를 들어먹을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그 시절에 박주영 선수를 선택을 한 거예요. 벵거 감독이 전화를 해가지고. 자, 이 반페르시 선수가 부상이란 전제하에 당시 이제 아스날 중앙 공격수가 누가 있었냐라고 하면은 마루앙 샤마, 제르비뉴, 아르샤빈 이 정도가 있었는데, 참고로 이 제르비뉴랑 아르샤빈 같은 경우에는 원래 포지션이 있어요. 제르비뉴는 윙어였고 아르샤빈도 공격형 미드필더나 가끔씩 윙어로 나왔지 중앙 공격수로 나온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사실상 실질적인 박주영의 경쟁 상대는 마루앙 샤막이었습니다. 이 선수인데 참고로 샤막 선수 같은 경우에도 클래스가 아주 없는 선수는 아니었어요. 이적 첫해 11골 8도움을 기록했던 선수였고 반페르시의 원조 백업 자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반페르시가 부상이었다라고 하면은 이 아스날 주전은 샤막이 꿰차고 있을 때 그때 박주영이 이적으로 온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샤막과의 주전 경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연하게도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얻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 반페르시가 없으니까 둘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뛰는 거예요. 당시에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리그도 해야 되지 FA컵에 리그컵 챔스까지 워낙에 많은 경기를 소화를 했어야 했기 때문에 분명히 박주영 선수도 훨씬 더 많은 기회를 부여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샤막이 갑자기 너무 잘해가지고 거의 반페르시급 활약을 해가지고 박주영이 기회를 못 잡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을 수는 있는데 이 샤막이 갑자기 폼이 반페르시급으로 오를 가능성 자체는 낮다. 왜냐? 반페르시 대신 주전으로 뛰었던 시즌에 11골 8도움을 기록을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20골을 박는다거나 30골을 박는다거나 이랬을 가능성 자체가 낮고, 그리고 벵거 감독이 샤막을 닭주전으로 쓰면서 박주영한테 기회를 안 줬을 가능성도 낮아요. 반페르시였기 때문에 기회가 없었던 것이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뭐가 됐건 교체 출전을 포함해서 못해도 20경기 이상은 기회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적 첫 시즌에 뭔가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반페르시가 있든 없든 똑같은 결말이었을 것이다. 왜냐? 원래 아스날 공격 자리는 빡세기 때문에. 그래서 박주영의 활약이 미미했다면은 이 벵거는 중앙 공격수에 월콧이나 제르비뉴, 아르샤빈 같은 이런 용병수를 썼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왜냐면 못하는 선수를 계속해서 밀어줄 수 있는 그런 팀은 아니야. 못하면 아예 안 쓰고 말지. 그래서 박주영 선수의 이 해피엔딩이 나오려면은 이적 첫 시즌 샤막과의 경쟁에서 뭐가 됐건 결과를 만들어내야 돼요. 일단 이게 전제가 되어야 돼요. 자, 그리고 박주영이 잘했든 못했든 이 2012년에는 포돌스키가 아스날로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이 포돌스키 선수는 어떤 선수냐면 박주영이 아스날 1년차에 아스날로 온 선수인데 이때 언론에서 난리 부르스를 쳤어요. 포돌스키 때문에 이제 박주영 큰일 났다고.
포지션도 다른데 뭐 그랬었어요. 그때는 그냥 공격수니까 박주영 기회 더 못 잡을 거야 막 이런 그런 얘기. 포돌스키 선수가 중앙 공격도 보는 선수였던 건 맞지만은 아스날에서는 윙 자원으로 영입을 했었던 것이고 이전 클럽에서도 윙으로 잘했었던 선수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포돌스키 선수가 아스날에 오면서 박주영 선수의 등번호 9번을 뺏기게 되거든요. 이때 포돌스키 선수가 아스날로 이적하고 나서 친선전에서 9번을 썼어요. 그러니까 간을 한번 본 거야. 한번 찍먹을 해봤는데 뭐야 별말 안 하네? 또 9번 쓰면 안 되나요? 이랬을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박주영 선수가 이 시즌 첫 시즌에 이 벵거 감독의 눈도장을 찍었더라고 한다면은 절대 포도스키한테 9번 안 줬습니다. 왜냐? 선수를 존중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안 줬을 거예요. 박주영 선수 아스날에서 뛰어야 되니까. 왜 9번이 뺏겼습니까? 박주영 선수가 아스날에서 입지가 없으니까 9번이 뺏긴 거거든요. 그리고 2012년에 지루가 이제 아스날에 이적을 해오거든요. 중앙 스트라이커죠. 근데 이때는 참고로 반페르시는 아스날에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샤막이랑 박주영 선수를 벵거 감독이 믿지 못했기 때문에 리그왕 득점왕 출신인 지루 선수를 아스날에 영입을 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페르시가 부상당한 세계관에서 만약에 박주영 선수가 잘했다라고 한다면 첫 시즌부터 그랬으면 아스날에 안 왔을 수도 있습니다. 올리비에 지루 선수가. 아무튼 그렇고. 근데 결론은 뭐냐? 어쨌든 첫 시즌이 중요하다. 이 첫 시즌에 샤막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야 된다. 이제 반페르시 선수가 이제 부상이니까 이 적지 않은 기회 속에서 공격 포인트를 못해도 10개는 찍어줘야 된다. 10개는 못해도 진짜 못해도 10개는 찍어줘야 된다. 그래야만이 다음 시즌에 생존 가능성이 있다. 근데 문제는 이 세계관은 반페르시가 부상인 세계관이기 때문에 언제든 반페르시가 복귀를 하게 된다면은 서브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 왜냐? 반페르시기 때문에. 뭐 박주영 선수가 첫 시즌부터 리그를 씹어먹지 않고서야 반페르시의 서브 자원인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1112 시즌에 반페르시가 이제 리그 득점왕을 먹고 맨유를 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반페르시가 부상이었던 세계관이었으면은 애초에 맨유를 갈 일이 없어요. 반페르시는. 그래서 반페르시는 아스날에 남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박주영 선수한테 안 좋아요. 오히려 안 좋습니다. 근데 뭐가 됐건 첫 시즌이 중요하다. 반페르시가 있든 없든. 그리고 박주영 선수 1년 차인 이 1112 시즌에 샤막의 태도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 아스날이랑 QPR이랑 이제 경기를 했었는데 아스날이 졌거든요. 근데 이제 같은 모로코 선수인 아델 타랍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랑 이제 물담배를 한 거예요. 경기 끝나자마자 바로 가가지고. 근데 이거가 이제 언론에 나와가지고 이제 벵거 감독이 개빡쳤었거든요. 이거 때문에. 샤막이 안 그래도 이제 눈에 가시였는데 박주영 선수가 준수하게 잘 활약을 하고 있어. 그리고 태도도 좋은 선수라고 아까 자서전에서 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때 만약 경쟁만 이겨냈더라면은 충분히 반페르시가 부상인 세계관에서는 준주전의 입지를 다질 수 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반페르시가 부상이란 전제하에 박주영이 어느 정도 활약을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첫 시즌부터 그랬으면 굳이 지루는 일단 아스날로 영입을 안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백업 자원이 든든하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페르시가 부상해서 복귀를 하더라도 서브로 준수하게 활약을 이어가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반페르시가 이적을 하게 되면은 한 시즌 정도는 마루앙 샤막처럼 풀 주전으로 활약했을 가능성, 그런 기회를 받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첫 시즌에 준수한 활약 플러스 기회가 올 때마다 보여준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아스날 주전 자리에서 경쟁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너는 박주영이 EPL에서 먹힐 클래스의 선수라고 생각을 하냐? 폼이 좋았다는 전제하에 EPL에서 먹힐 수 있는가? 저는 예스라고 봅니다. 왜냐? 박주영 선수는 현대 축구에서 요구하는 다재다능한 공격수 유형에 해당이 되거든요. 처진 스트라이커도 볼 수 있고 최전방 스트라이커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측면까지 소화할 수 있는 선수고 킥력 좋고 볼키핑력 좋고 포스트 플레이 되고 연계 좋고 축구 지능도 높은 선수란 말이에요. 굉장히 현대판 공격수죠. 또한 데뷔 시절에 지적받던 이 피지컬 같은 경우에도 2011년 아스날 이적할 당시에는 완벽한 장점이다. 막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헤딩골도 막 넣고 그러던 시절이에요. 공중볼 경합 능력도 있었고 PL에서 적응을 하면서 피지컬만 좀 적응을 해준다라고 하면 유연한 육각형 공격수 유형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럼 만약에 반페르시가 있었다라면 어떻게 되느냐? 반페르시가 있었을 때 박주영 선수에게 해피엔딩은 없냐? 이 첫 선발 출전이었던 사부리그 컵 경기에서 슈르즈베리와의 컵 경기였죠. 이 경기 아니면은 아무리 못해도 이 챔스 마르세유전 있죠. 여기서 잘했더라면 다음 기회가 왔을 수 있죠. 이 경기가 너무 중요한 경기였거든요. 박주영 선수에게는. 근데 이 경기를 못 해가지고 기회를 못 잡았거든요. 이후로.
물론 이제 적은 기회가 올 때마다 그거를 하나같이 다 잡아야 된다는 점이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 아스날 공격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되는 거는 맞거든요. 그럼에도 기회가 너무 적었던 거는 팩트예요. 그건 맞지만 어쨌든 아스날에 간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반페르시도 있고 서브 경쟁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그 자체만으로도 이런 것들이 감수해야 된다는 거를 박주영 선수가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기회가 너무 적었던 거는 또 좀 아쉽긴 해요. 아무튼 아스날에 간 선수 개인의 선택은 너무나도 존중하고, 그렇지만서도 만약에 릴로 갔더라면은 이 상황은 훨씬 좋지 않았을까,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그래서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만약 전원이 꺼져 있더라면, 만약 전화를 못 받은 채로 릴 회장과 만났더라면, 계약서를 쓰고 나서 전화가 왔었더라면, 아니면 샤막이 1012 시즌에 아스날을 캐리를 해가지고 박주영 선수가 필요가 없었더라면, 아니면 벵거가 프랑스인이 아니어가지고 리강을 안 받더라면, 하다못해 벵거한테 나에게 기회를 확실하게 보장해줄 수 있는 거냐고 전화로 진짜 그냥 받았을 때 직설적으로 물어라도 봤었더라면, 결론은 역사에 만약은 없다.